네,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신성장 사업과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과 시립박물관 소관순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을 요구하며 예산안 심사 및 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 그리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유념하셔서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성장 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성장 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신 후에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 소관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장 사업과장 이상현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설명에 앞서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북교류팀의 김지웅 담당님이십니다. 환동의 물류팀 양선재 담당이십니다. 철도사업팀 김기찬 담당이십니다. 역세권 개발팀 윤성호 담당이십니다. 이어서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남북교류팀의 최영철 주무관이십니다. 환동의 물류팀 장성원 주무관이십니다. 철도사업팀의 신현대 주무관이십니다. 역세권 개발팀의 이상기 6급 주무관이십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신성장 사업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북방 항로 운항 재개 관련 추진사항, 그 다음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계획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지금 현재 기존 선사와 신규 선사에 대한 항로 관련해서 수시로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항로가 재개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창 강원의 수리비 과다로 인해서 지금 현재로는 타선박을 투입해야 하는 부분을 한창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잘 아십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한중일 칼페리가 사실상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뭐 블라디보스톡이나 중국 쪽에 현지 업무 협의가 지금 전면적으로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또 한창이 면허를 가지고 있는 기항제인 슬라비앙카 터미널하고 선석이 활용이 지금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때문에 취용이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계획으로는 조만간 코로나19가 진정이 되고 기항제 항만 인프라 문제가 해결될 경우에 북방 항로를 신속히 재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이제 조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북방 항로 운항 재개 전에 여태까지 항로 발전에 좀 저해요인이거나 그다음에 이제 현안에 대한 부분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차분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로 지금 숙청 활성화 지원 제도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현실화시켜서 전부 개정을 좀 추진 중에 있고 지금 법제 심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창이나 또 신규 선사인 두원 또 그 외에도 어떤 경쟁력 있는 운항 선사가 속초항에 온다라고 하면 전 언제든지 문호를 개방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지난 4월 23일 날 시의회 이제 의원간담회 시장님께서 직접 설명했습니다만 한창하고 두원 상선하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경쟁적으로 지금 진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해수부에 확인해 본 바로는 1포트에서 2개 노선도 노선이 다르다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현재 이제 잠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하나둘씩 차분히 준비해 나가면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속초항 크루즈 유치 실적 및 향후 계획 지원 현황입니다. 첫 번째 유치 실적은 먼저 2018년도에는 총 사망차로 승선 관광객은 12,333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19년은 5항차로 16,00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총 9항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무계획이 불투명해서 6월에 예정되어 있는 2항차는 취소가 됐고요.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금년도 크루즈 취항 지금 잔여 7항차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불투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뭐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부분들도 앞으로 진정 국면을 보면서 추이를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십시오. 세 번째 크루즈 재정 지원 세부 현황입니다. 첫 번째 항차별 운항 장려금입니다. 2018년도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3회에서 저희가 운항 장려금은 총 2천만 원을 지급을 했고요. 시비도비 50%씩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5회에 4,1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두 번째 항차별 예선 및 도선료는 2018년도 3회에 도시비 지원은 7,982만 6,450원, 도선료는 2,736만 8,87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예선료는 1억 262만 2,690원, 도선료는 6,829만 3,41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속초항 예선 상시 배치 추진 현황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항로 북방항로가 정기항로가 아직 취항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고요. 항로가 정기적으로 취항이 되면 저희가 준비를 하는데 전에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년을 100항차라고 봤을 때 수시 임차를 할 경우에 1회당 한 1,5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럴 경우에 한 15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그 예선에 대한 부분을 상시 배치 계약을 해서 상시 배치를 하게 되면 5억 정도면 가능하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기항로가 재취항 시에 저희가 맞춰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주 훈춘 강원도 속초시사무소 활동사항 및 운영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 및 직원 현황은 지금 현재 세무 6급의 유명한 소장님께서 근무하고 계시고요. 파견 기간은 2008년 10월 1일부터 금년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현지 직원으로는 지금 시간제 근로자를 일일 6시간 운영하는 현재 직원을 저희가 고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 사항으로는 뭐 기업 강원도나 속초 또 훈춘의 수출입 및 투자 유치 관련 경제 교류 활동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뭐 특히 잘 아시겠지만 지역 수산물 가공업체, 특히 뭐 러시아 명태 수입 이런 부분들을 최근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북방항로 관련해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중국 쪽의 어떤 여러 가지 동향을 저희가 파악해서 수시로 보고를 하고 있고요. 또 지방정부하고 우리 저 관련 도시들의 교류 지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운영 성과는 2019년도에는 총 444건이고요.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활동 반경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93건 지금 현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훈춘사무소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4월 30일 날 훈춘시 정부청사에서 800m 정도 떨어진 곳에 훈춘 중심가인 하남과 빈하가원 단지 1층으로 저희가 사무소를 이전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뭐 자체적인 리모델링을 추진합니다만 추경 예산을 좀 확보해서 지역 특산물 홍보 부스를 운영토록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의 2019년, 2020년 주요 실적은 유인밀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춘천 속초 동서고속화 철도 건설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총사업비는 2조 2,840억이 되겠고요. 사업 내용은 93.7km입니다. 이 중에 속초시 구간은 8공구인데요. 예산은 1,398억, 병선은 7.938km, 그 속초는 약 4km 정도가 됩니다. 공사 내용은 토공이 3,728m, 교량은 6개소에 1,305m, 터널은 4개소에 2,071m, 그리고 정거장이 1개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3월 31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1공구, 7공구를 제외한 6개 공구에 대한 노반 기본 설계 용역 입찰 공고를 했고요. 지난 6월 8일 날 저희 6개 공구 전체, 그중에 또 저희 8공구도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업체는 주식회사 사만이고요. 이 사만의 내용은 그 수송하고 동부엔지니어링, 대한컨설턴트의 컨소시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선정이 됐고요. 또 같은 날 춘천 속초 철도건설 제7공구 노반공사 입찰 공고가 됐고요. 개찰은 12월 10일 날 턴키 방식의 개찰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서고속화 철도는 국토교통부의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지금 일정이 소화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충분히 2020년도에 착공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동해북부선 철도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사업 구간은 강릉제진간이고 사업량은 110.9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조 8,53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지난 4월 23일 날 통일부 남북교류 협력 추진 협의회에서 동해북부선에 대한 부분이 남북교류 협력 사업으로 확정이 됐고요. 그 다음 날인 24일 날에 국토부에서 예타 면제 신청을 해서 기재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재부에서 사업계획 적성성 검토를 KDI에 의뢰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지난달에 KDI 쪽 연구원들이 현지 실사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최근의 동향으로는 지난 5월 20일 날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님 주재로 동해북부선에 대한 4개 시군에 대한 국 과장님들 실무회의를 개최해서 시군의 의견과 그다음에 동해북부선 철도건설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는 철도건설 기본계획 고시를 금년 중에 고시를 하고 금년 말에 고시를 하고 착공식도 한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실질적인 착공은 내년 말, 기본 실시 설계 끝난 내년 말 착공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교부의 지금 입장은 동서고속화 철도와 같이 함께 준공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역수권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노악동 및 주양동 일원에 약 50만 평방미터입니다. 평수로는 한 15만 1,000평 정도가 되고요. 지금 현재 지난 그 20일 날 의원간담회 때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지만 공공 부분 축소, 추장 보강 등에 대한 부분들을 보강을 해서 14일이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에 대한 성과품이 나오면 그 이제 역수권 개발에 대한 사업자들을 위한 어떤 기본 협상 자료로 활용을 해서 저희가 적극 개발 사업자 유치에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 현재는 LH공사하고 현대산업개발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강원도 역세권 개발과 같이 저희가 협업을 해서 조만간에 자리를 만들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 과제, 또 과제별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 시는 속주시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 과제를 지금 현재는 17개를 선정을 해놓고 있고요. 주요 추진 대응 과제를 보면 동해북부선 및 동서고속화 철도, 그다음에 역세권 개발 계획, 그다음에 북양양 IC 떡밥제 구간 직선화, 또 평화 바닷길 중 17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당초에 저희가 2018년대 남북교류팀을 만들 당시에 우리 시의 이제 아주 중요한 현안 사업들을 국도비 확보 차원에서 이제 남북교류 협력 과제로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그 강원도의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시군 연계 사업으로 확정된 부분들은 저희가 신안 북방항로, 저희가 이제 속초 나진 훈춘을 연결하는 부분과 속초시 선적어선의 북한 경계 수역 입어 사업 2가지만 선정이 됐고요. 향후에 이 17개 과제 중에 남북교류 연계성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서 현실 추진이 가능한 사업으로 재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속주시 남북교류 협력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부분들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요. 신선정 사업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해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미비된 사항이나 추가 자료가 있으실 경우 질의와 함께 요청해 주시고 자료를 요청받은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간 10분으로 시간이 부족한 경우 추가 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위원장님 첫 질의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하정수 국장님 자리 배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상현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첫 질의는 그 북방로 운항 재개와 관련돼서 이 많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많은 설명을 듣고 뭐 위원회 간담회 이런 보고들을 많이 받았지만 본 의원이 좀 궁금증이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선사가 처음 취항을 계획을 하고 이제 우리 이제 사업 설명회로 이제 개최를 한 이후에 그 이후에 그 스탠스가 좀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닌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코로나19는 그 후에 발생된 부분이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리모델링은 작년 12월 중으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그 발표를 했었는데 계속 미루고 있는 이유가 지금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연 이 그 한창해운에서 지금 의지가 있는지 북방 그러니까 이제 남북이 화해 무드를 통해서 북한 원산에 대한 그 먼저 이제 그 선수 사업을 물꼬를 트기 위해서 먼저 그것만 기다리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그 한창 관련해서 이제 최승환 대표를 3월 9일 날 한번 만났고요. 5월 14일 날 도와 같이 만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3월 9일 날 만났을 때는 상당히 좀 그 최승환 대표님이 격양이 돼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5월 14일 날 도와 만나는 자리에서는 예전의 모습하고는 틀리게 그 항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확실성을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코로나 이전부터의 준비의 미부분이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선박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회사로서의 어떤 그 진통을 겪은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만 5월 14일 날 저희한테 이제 분명히 강원도와 같이 만났을 때는 세 가지 옵션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한창 강원도에 대한 142억이라는 것을 투자해서 하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 부분은 매각을 하는 부분으로 검토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로 인해서 그러면 항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첫 번째 선박을 리스하는 부분이거나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국내 이제 운항선사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그 한중일 캐페리가 어려워지면서 많지는 않습니다만 많이 이제 그 시장에 나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시기가 7, 8월 정도가 되는데요. 그때 별도로 해운선사를 M&A를 통해서 선박을 확보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만 신조선을 이제 건조를 해서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조선에 대한 부분은 뭐 최소한 800억에서 1000억 정도가 드는데요. 확인을 해본 바로는 현재 이제 해운진흥공사가 이제 해수부 산하에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세월호 이후에 그 연안역에 대한 그 업그레이드를 이제 해주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신조선 그 건조 비용의 8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국제 카페리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해당이 안 되지만 최근 이제 해운진흥공사 쪽에서는 국제 카페리도 지원을 하겠다라는 분위기여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저희한테 제시를 해줬고요. 기존 부분하고는 좀 많이 틀리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좀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좀 짧게 좀 질문을 네네. 드리고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장님 말씀대로 당초에 140억 투자에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신조선은 이제 건조 예정이고 그런데 142억을 투자를 계획을 했을 때는 이 부분이 다 가만히 대해서 그 계획을 잡지 않았을까요? 리모델링 비용 포함해서 다. 그런데 지금 이후에 이제 단계별로 지금 그분들이 이제 대책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리모델링 비용을 강원도에서 좀 50억 정도 요구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을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그 비용에 대한 요구를 한 것은 아니고요. 네. 그 자금 지원에 대한 부분 이제 대출 부분이 되겠죠. 그 대출 부분에 자금 대한 지원 중에 그 리모델링 비용이 턱없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원을 한 걸로 제가 도의원을 통해서 좀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뭐 그 행정적으로 직접 지원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네. 대출을 알선하는 정도에서 도가 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실현되지는 않았고요. 일단 더 이상의 질문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그 담당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도 현장에서 좀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부분을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지금 근 한 2년 동안을 계속 흘러오다 보니까 답답하신 마음이 누구보다도 많으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첫 질의다 보니까 그 동료 의원님들의 또 질의 준비도 있으시니까 그 한 두 가지만 더 여쭙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춘 강원 그 속초시 사무소가 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그 활동이 많이 축소가 됐는데요. 네네. 직원 홍란이라는 직원이 그 작년 12월에 퇴사를 했습니까? 네네. 기간제로 지금 이제 근무하는 직원이 네. 이제 채용 예정입니까? 채용하고 있습니다. 채용을 하고 있는 네. 정식 직원으로 이제 채용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시간제 근로자로 6시간 일일 하고요. 네. 하루에 200위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청사 부근으로 이제 이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전했습니다. 이전했습니까? 네, 지금 4월 이제 30일. 입주가 들어갔습니까? 네네. 우리 동료 의원님들하고 기회가 된다면 네. 그 현장 훈춘 현지 사무소도 네. 꼭 방문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 좀 생각이고요. 예, 예. 기회가 된다면 그 일정이 허락되는 대로 한번 저희도 한번 그 의장님께도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남북 교류와 관련돼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그 대한 그 축구협회 여자 축구협회 그 전무께서 이제 강릉에 왔다 가시고 축구 교류를 위해서 지금 오늘도 언론 매체에 보니까 남북 관계가 계속 경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체육과 관련된 교류에 대한 그 통신은 뭐 우리나라 국가 차원의 통신선은 그 막혔다고 하더라도 네. 체육 교류와 관련된 그 소통은 계속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주 전에도 계속 이렇게 경색이 될 텐데 과연 가능하겠는지를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가능하도록 뭐 최선을 다하겠다. 이제 6.15 이제 공동선언 2주년을 이제 두고 있는데 아마 그 전후로 해서 좀 나름 이제 접촉을 할 것 같은데 지금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저희는 이제 지금 뭐 현재는 뭐 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지금 경색된 분위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정부에서 지금 남북 교류 관련법을 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입법 예고 중인데 예전은 민간 단체에 대한 부분이 이제 주체가 됐습니다만 이제 지자체도 주체가 될 수 있고 또 그 북한 접촉에 대한 신고도 완화가 돼서 분위기만 좀 풀어진다라고 하면 지자체가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교류 사업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남북 관계가 이제 경색이 되고 이제 평화 모드로 뭐 가기 전 평화 모드로 가다가 이제 경색이 다시 됐는데요. 지금 언론 매체에도 얘기 나오는 내용은 전 정부보다 못하다라는 그 원색적인 비난도 지금 하고 있고 북한에서. 그런데 이 교류 원산과 속초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은 우리 속초가 주도해야 된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뭐 그 부분은 이 부분이 물꼬를 틀 때 이 북방 항로도 예.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경쟁 우리 그 선사 두원 상선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도원산선은 이제 저희가 총 3번 만났습니다. 네. 만났고 최근 이제 뭐 앞에 과정들은 이제 생략을 하고 도원산선은 아시다시피 이제 그 이스턴 드림 DBS를 이제 이미 그 매입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해수부에 다음 주에 아마 해수부에 가서 면허 전에 사전 협의를 하러 가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협의 절차 진행 중인가요? 네네. 그 의지는 확고한가요? 예, 분명합니다. 그러면 두원 상선이 이제 취향을 하게 될 때 한창 해우는 포기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지금 두원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창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서로 가지고 있는 노선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이제 추이를 지켜봐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에 두원 쪽에서 면허를 받는다라고 하면 두원은 바로 투입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객은 안 되지만 네네. 화물로 카페리지만 화물로는 화물로만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두원 쪽은 부산에서 블라디보스토크 가는 화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현재 일부를 운항 중에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일부의 화물을 이제 저희 숙초항 쪽으로 돌리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활 컨테이너를 통해서 대게나 네. 이런 부분들 뭐 명태도 가능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여러 질문들이 있으셨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북방 항로의 문제 그리고 남북 교류에 관한 상황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신성장 사업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난제들인 것 같아요. 저희 속초시 일개의 어떤 하나의 과에서 노력해서 될 수 있는 부분보다 국제 정세를 워낙에 좀 많이 타는 부분들인 거고, 예. 예. 또 크루즈 유치 같은 경우는 최근 또 코로나 문제로 많은 좀 어려움을 하여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굉장히 애끓고 또 힘들게 왔는데 그래도 동서고속화철도 이 상황은 지금 순항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나마 조금 활기가 좀 나시나 힘이 나시나요, 과장님? 예. 네. 분위기 약간의 좋습니다. 뭐 가격 개찰하고 또 종합 심사 이런 상황들이 행정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착착 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네. 저희 모두 다 좀 기대를 해보면서 함께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네. 다음은 이영순 부의장님, 네, 질의해 주십시오. 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 시간을 주신 배려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늘 첫 행정감사보다도 맞습니다. 첫 여기 이제 입문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뭐라 그러나 머리 올린다 그래야 하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참 신성장 사업가는 마땅히 있어야 하지만 가슴이 좀 답답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또 동서고속화 철도가 또 추진 중에 있고 또
입점이 돼 있고 또 북부선도 네. 아울러 같이 또 올라오고 있으니 동서고속화 철도로 인해서 이제 또 역세권이라고 해야죠. 네네. 역세권. 시민들의 모든 그 역세권에 이제 좀 관심민도가 높다는 거죠. 네. 6월 14일 날 용역이 이제 나온가요? 네, 용역 예, 이제- 준공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이제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의회와 같이 협조해서 좀 미리미리 의회에 좀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관심이 많죠, 시민들이. 예. 거기에 뭐.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그 중국 훈춘시와 네. 자매 국가 도시로 해서 한 10주년을 못했죠. 예, 행사를 예, 못했습니다. 행사를 못했죠. 물론 이제 그 세계 정세에 따라서 이웃 국가와 문제도 많이 제기되고 했지만 그래도 이제 훈춘시와만은 다북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 이제 주재 사무소도 유일하게 훈춘시에 계속 있죠. 네. 북방에 좀 관심 많고 있는 포항이나 동해나 네. 거기는 주재 사무소가 있나요? 동해는 없고요. 예. 포항은 이제 그 파견 형식으로, 교환 형식으로 이렇게 직원이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잠재적으로 훈춘에 있는 주재소에 대한 손익계산서는 숫자로는 논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그 양 국가 간의 정서적인 문제로 저희가 주둔해야 할 이유 그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려운 질문 해주셔가지고 네. 그 훈춘도 그렇고 지금 이제 그 러시아도 그렇고 러시아의 이제 그 블라디 쪽하고 이제 훈춘 쪽 그다음에 이제 북한 이 삼각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방천지구라고 네. 이쪽 지역은 제가 뭐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있습니다만 그 조지 소로스가 앞으로 그 가장 가까운 지역의 가장 핫한 곳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많은 그 이제 국가들이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도 지금 동서고속화철도와 동해북부선을 이제 연결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그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TSR이나 TKR을 연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그 지역은 전 세계 어느 지역보다 핫한 지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이렇게 선점했다라는 부분들은 미래에 대한 충분한 투자 가능성을 보고 저희가 교류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북방 항로에 이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고지죠. 네. 그래서 저희가 손을 넣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사항인데 그 주재소를 저희가 방문을 한번 했었어요. 예, 근데 예. 특산품이 이제 진열돼 있는데 네. 그게 이제 한참 오래된 네. 것을 거기 진열돼 있어서 좀 요즘 속초가 굉장히 먹거리가 많이 발전됐고 특산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죠. 예, 예, 상당히 예. 많습니다. 거기가 좀 그런 점이 좀 늦은 감이 네. 있어서 그런 거를 중국과의 수출 문제 뭐 이렇게 하여튼간에 뭐든지 진열을 해놓고 봐야지만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속초시에서 개발한 신개념 오징어 같은 거 젓갈류도 죄송합니다. 많이 신개념으로 개발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홍게도 그렇고 그런 거를 많이 좀 지금 예. 조금 관계가 좀 그렇다 하더라도 좀 진취적으로 좀 했으면 하는 예,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사무소가 이전을 했다니까 네. 또 저희도 또 한번 또 방문해보고 싶습니다. 예. 저희도 지금 뭐 업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예. 저희도 격리가 되지만 그쪽에도 3주가 격리가 됩니다. 도착하자마자 코로나가 공항에서 끝나야지. 2주, 현지에서 1주 이래서 뭐 도저히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어서 일단은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 예, 그게 가장 그게 걱정입니다. 이제 잠정적으로 어떻게 좀 수그러지면 네. 좀 생각을 해봐야 예, 할 것 예,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모든 경제 사항 아니면 사회생활하는 패턴 그런 게 모든 게 지금 코로나로 해서 변할 가능성이 많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많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 경제 상황도 많이 변할 거예요. 네. 대면과 비대면, 이제 비대면 쪽으로 많이 갈 것이고, 직장 생활도 재택근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선노예요. 네네. 물론 저희가 준비를 해야죠. 이제 크루즈 사업도 그렇고 또 화물 같은 경우도 화물선이 왔다 갔다 하면은 예선노가 있어야겠는데 지금 현재는 참 상시적으로 배치 안 한 것이 좀 다행스럽다. 예. 코로나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는데 이제 여기 보니까 6억이에요. 거기 이제 1년 동안의 사업인가요? 예, 저희가 이제 연 봤을 때 이제 한 예, 예. 120병차 보면 한 6억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도비가 50%고 시비가 50% 예. 나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북쪽하고 세계 정세가 조금 물꼬가 트이면 이것을 이제 예상했다가 네. 시행을 하실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무조건 시행하는 건 아니죠? 이거는 이제 왜냐하면 속초항이 예. 타 국제항에 비해서 이제 열악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해 같은 경우에는 여인선도 이제 회사가 있고 네. 도선사도 거기에 있습니다만 속초항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타 국제항하고 나름대로 형평에 맞는 지원을 하는 부분이라서 네. 정기항로가 뜰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물론 이제 국제 항만 네네. 거기도 이제 도 거죠. 저희가 있는 게 위탁을 이제 강원도가 환도해 강원 정부가 하고 위탁했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진입로도 좀 그렇고 네. 많이 지금 준비할 사항이 네. 많죠. 네네. 준비를 이제 철저히 좀 해야겠죠. 지금은 조금 예, 방지했더라도 어쨌든 미래를 생각을 해서 저희가 준비해야지 않겠는가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일단 눈앞에 있는 손익계산서를 따질 수 없는 문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제가 2분 남았습니다. 일단 우리 신성장과가 좀 힘을 가지시고 앞으로 미래가 있으니 미래의 꿈을 꾸고 미래를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영순 부의장님께서 뭐 여러 가지 각 사업들이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막혀 있더라도 장기 투자 또 준비해야 될 부분에서 필요한 것 이런 좀 힘을 좀 주셨습니다. 예.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본 행정사무감사 간사이신 신선익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뭐 신성장 사업과는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애를 써도 그 일한 만큼의 그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업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을 잘했다 뭐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뭐하고 또 그저 안타깝고 안쓰럽기만 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뭐 그동안 마음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제 계획하는 대로 일이 술술 잘 풀려 나가기를 이제 기대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저도 이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자료 쪽에 있는 속초항 북방항로 운항 재개와 관련해서 네네. 앞서 김명길 의원님은 이제 질의도 있었는데 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이제 이 사업을 뭐 중단 없이 계속 이제 추진을 하실 건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이제 운항 재개 여건이 이제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이제 중단을 하고 훈충사무소도 이제 한시적으로 철수해야 한다고 이제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요. 그 생각은 지금도 이제 변함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업성이 우리 북방항로 사업이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지금까지 운영 상황에서도 이제 이게 증명된 것입니다.
2014년 6월경에 스테나 데아라인이 이제 사업을 포기하고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지금까지의 그 어떤 그 북방항로에 대한 사업 경과를 보면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복귀를 좀 해보자는 겁니다. 이게 2015년도에 이제 동해항에 거점을 두고 있는 DBS 크루즈가 그 속초항 북방항로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이제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도 하지 않고 시간만 끌다가 사업 면허를 반납을 했어요. 네. 이제 당시 DBS 크루즈는 이제 동해항에서 블라디보스톡하고 사카이미나또 마이주루를 이제 카페리 운항을 이제 하던 상황이었는데 속초항에서도 이제 그 항로와 유사한 그런 항로를 운항하겠다는 거였어요. 네. 네. 그게 당시 좀 이제 의아해하긴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속초항에 사업을 신청을 한 이유가 다름이 아니고 이제 동해항에서 그 노선 사업 실적이 저조한 그런 상황에서 인근에 있는 속초항에서 다른 선사가 또 그 유사한 항로를 또 운항하게 되면은 이 중복되고 과당 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선수를 좀 친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선사의 그 노선 진입을 막을 목적으로 그 당시 이제 북방항로 재치항 사업에 그 목말라 있던 속초시를 이제 속여서 가장 신청한 곳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뭐 이런 일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당시에 본 의원은 이게 우리시 관련 부서 공무원과 유착 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했었는데 뭐 그런 일은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이제 그 후에 이제 2018년도에 또 이제 갤럭시 크루즈라는 회사가 속초항에서 블라디보스톡 항하고 기타 큐슈 항을 이제 운항하는 노선으로 사업 신청을 했었죠.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이 DBS 크루즈가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 속초항에서 만약에 갤럭시 크루즈가 취항하면 속초항이나 동해항이나 이 북방항로 사업이 전부 다 공멸하게 될 것이다. 사업성이 없어서. 그래서 동해시청 관계 공무원들과 언론을 내세워 가지고 그 사업 신청 허가권자인 강원도에 강력하게 이렇게 방해 공작을 펴기도 하고 반발을 하기도 한 그런 전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죠? 알고 계시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2019년도에 한창해운이 이제 속초항 새로운 북방항로 사업자로 이제 나서서 이제 추진 중에 있지만 뭐 현재 사업 자체가 뭐 답보돼 가지고 앞으로도 뭐 오리무중인 상황에서 금년 들어 또 이제 두원상선이라는 회사가 새롭게 속초항 북방항로 사업 의지를 가지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지금. 네. 그런데 이제 두원상선이라는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은 기존의 속초항 북방항로 사업을 그 목숨 걸고 반대하던 DBS 크루즈를 그대로 인수한 회사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의원님 그 네. 전체 이렇게 배를 인수한 거고요. 회사 자체를 인수한 건 아닙니다. 회사 자체도 배만 인수한 게 네네. 아니라 상당 면허는 반납하고 상당 배만 운영진도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배에 이제 뭐 선장이라든가 이제 필수 요원은 그냥 인계를 하는 걸로 그렇게 네. 하고 면허나 이런 것들은 반납을 어쨌든 이제 하고. 그런 그 전력이 있는 그런 그걸 이제 인수를 해서 그 지금으로서는 이제 속초항 북방항로 사업 참여의 그 진정성을 네. 의심할 수밖에 없다. 예? 이게 한창해운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한창해운을 또 견제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기존의 어떤 그런 경과를 보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항공해운 사업이 이제 운영이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고 또 언제 정상화될지도 그런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두원상선의 그 진의를 지금 의심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네. 그래서 과장님에 대한 이에 대한 의견을 좀 네. 듣고 싶은데.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그 두원 상선에 대한 부분은 아까 이제 조금 전에 설명이 드렸습니다만 회사 자체를 인수한 건 아니고요. 이제 DBS는 당초에 이제 인탑스라는 회사가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인데 면허나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반납을 했고요. 두원이 저희 쪽에 오는 그 이유는 동해는 일단 이제 그 카페리에 대한 부분이 동해시 자체에서 관심이 없습니다. 동해시가 이제 그 카페리 부분은 완전히 이제 포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두원상서 대표가 동해시를 2번을 만났고요. 동해시에 갔다가 상당히 이제 모멸감을 느낄 정도의 그런 것을 받아서 동해하고는 이제 원래 두원상서 대표님이 동해가 고향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도저히 안 돼서 입진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속초항으로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요. 그 저희가 이제 3번을 이제 대표님과 만났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뭐 여러 이제 관련하시는 분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두원상선 대표는 지금 이미 화물을 하고 있습니다. 로로를 이제 동남아 쪽에 하나 하고 블라디보스톡 하나를 이제 부산에서 지금 띄우고 있는데 그 의원님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스테나 대하라인 이런 부분들 항로에 대한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에 저희도 이제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고 이 항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물동량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여객도 중요합니다만 근데 이 지금 두원상선 대표는 그 물동량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세밀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러시아 쪽에 가는 이제 그 물동량은 중장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타렉스 승합차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미 이제 블라디보스톡에 대리점이 있기 때문에 그 물동량에 대한 확보를 이제 활 컨테이너 쪽 그다음에 기타 벌크 쪽을 이미 준비를 해놓고 있어서 오히려 이제 화물에 대한 물동량을 확보만 한다라고 하면 항로가 정상화되고 활성화되는 데는 상당히 좋은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두원상선은 그 카페리호죠. 네네. 카페리호 운영을 속초항에서만 하겠다는 건가요? 네네. 지금 그럼 그렇습니다. 아니면 기존에 동해항에서 그 원래 포항에 그 적을 두고 있는 회사 아닙니까? 그죠? 원래는 사무실은 이제 서울에 서울에 있고, 있고요. 서울에 네, 서울에 있고 포항에 둔 것은 아니고 포항 쪽에서 이제 포항에서 운영을 하겠다. 포항에서 북방항로와 유사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처음에는 이제 네, 했었는데 보도가 안 됐습니다. 됐었죠, 이게. 네, 안 네. 됐습니다. 근데 그건 포기를 하고 네네. 속초에만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면허를 이제 그렇게 따야 됩니다. 확실한 겁니까? 네네. 예.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그건 뭐 예. 해수부에서 이제 면허를 어떻게 이제 취득을 할 수 있느냐를 위원장님, 봐야 됩니다. 저 마무리를 하고 네, 네. 좀 시간이 되더라도 네네. 하여튼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 두원상선의 그 사업 의지와 준비 상황 이걸 수시로 이제 파악을 하셔가지고 네네. 그 적절히 좀 대응하셔가지고 과거처럼 우리가 맥없이 농락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 벌써 이제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제 북방항로 사업이 중단되고 있고 네. 또 이제 사업 재개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이제 투입되고 있는데 네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 보셨나요? 예산 절감 의원님 어떤 부분에 뭐 대한 전체적인 우리가 북방항로 사업과 관련해서 그 뭐 이제 훈춘사무소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네네. 훈춘사무소는 사실상 북방항로 사업을 근거로 해가지고 있는 사무소잖아요. 처음은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예. 지금은 뭐 다른 사업 지금은 이제 그거 오히려 이외에 이제 북방항로 사업이 제대로 뭐 이렇게 지금 추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네네. 과연 그 사무소가 거기에 주재하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여러 가지 뭐 예산도 들어가고 예, 저희도 이제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재취항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추진을 이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그 어렵게 만들어 놓은 사무소를 이제 폐쇄한다라는 거는 임시 우리가 이게 임시 폐쇄라기보다는 네. 잠정적으로 철수하는 어떤 그런 중단하는 뭐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의원님도 아시지만
훈춘하고 이제 저희 시가 자매결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그 지방 정부 간의 그 교류나 이런 부분들에도 타격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또 훈춘시 정부나 또 연변주나 이런 쪽에서 우리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빨리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을 이제 뭐 잠정적으로라도 중단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시면은 네네. 최소한의 어떤 행정적인 지원만 이 사업 자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예. 뭐 하여튼 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제 고민해 보시는 이제 기회가 되라고 이렇게 이제 그 동안에 네네. 경과를 말씀드리고 네. 참 어려운 그런 일이 많은데 어떻게 슬기롭게 이제 해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네. 네. 예,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네, 신선희 위원님, 추가 질의까지 포함해서 북방항로의 재개에 대해서 좀 재검토 필요하다. 또 내지는 북방항로 관련해서 훈준사무소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전반적인 사업의 상황에 적절할 것인가. 예. 아마도 이 질의는 신선희 의원님이 단골 질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같은 정책들을 그냥 한 번 시작하면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실제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에서 예산과 정말 정책 부분에 절실히 필요한 것인가 재검토. 예. 네. 맨날 이제 저희 의원님들이 이렇게 주문을 드리는데 현장에서는 내하고는 그것에 대한 정말 검토를 하셨는지는 특별히 저희가 피드백을 받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런 상황들에 언젠가 한번 관련해 오늘 질의해 주신 것들 설득을 하시든가 앞으로 우리 어떤 향방에 대한 전망을 좀 한번 좀 더 새롭게 좀 계획해 보시든가 이런 보고를 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네, 해서요. 네.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어떻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길 의원님. 과장님 지금 이거 위원장님이 추가 질의하셔야 되는 내용인데 그 하십시오. 정방료 관련돼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십시오. 그 어제 말씀하셨던 지금 우리 한창 회원이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 정방료 관련돼서는 좀 위원장님 질의를 좀 아니 전 그걸 좀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에게 또 숙제를 주셨네요. 예. 지금 그 지난 이제 연초에 네. 그 주민 설명회 시정 설명회를 할 때 이쪽 동명동이나 영랑동 쪽에 계신 주민들께서 네. 지금 현재 이 한창회원 들어와 있는 부분들에 처음에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방도 가리고 엄청난 좀 스트레스를 갖고 있다. 이런 부분들 이제 말씀을 하셨어서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방료는 제대로 예, 내고 지금 있습니다. 납부가 되고 있나요? 네, 정방료가 아니고요. 네. 개선료라 그래서 월 한 300 정도 내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한창이 지금 저 배를 저기 하고 있는데 그 한 달에 한 1억 3천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배에.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험료까지 하면 월 한 1억 3천 정도 지금. 그러면 과장님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그 회사가 뭐 유지되기 위해서 들어가고 있는 운영까지 저희가 뭐 고려할 부분들은 아니고 네. 실질적으로 속초항에 저리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밀어오면서 이런 상황들 정방료 지금 내고 있는 부분들 자료. 네, 네. 네. 이거는 어디 강원도 한동해 본부. 한동해 본부로 저희가 들어가는- 의뢰를 해야 됩니다. 네네. 의뢰하셔서 네. 예,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그러면 이제 추가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저희 15쪽에 있는 이제 남북 교류 사업의 그 17개 과제를 보면서 이게 저희 지금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과 연계가 되기도 했고
그렇죠? 네네. 네. 또 이 남북교류 사업을 통해서는 어떻게 보면 뭐 북영양 IC 떡밥제 구간 도로 직선화는 사실은 저희 지역에서 굉장히 큰 난제이고, 네, 시군과 또 연결 잘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남북 간 고속도로망 조기 확충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해결돼야 될 부분이다라고 지금 저희는 이제 과제를 선정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강원도가 생각하고 있는 남북교류 협력 사업 안에 포함되진 않았단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평화특별자치도 네, 연계사. 거기에 2개 사업만 네. 지금 그렇고, 그러시면 이제 이거 전략적으로 저희 지역의 발전과 함께 또 남북교류 협력 사업이 사실은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정리나 연계나 전반적인 인프라 구축이 돼야지만 사실은 되었을 때 제대로 예, 그렇습니다. 추진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신성장 사업가에 그냥 과제를 좀 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추진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언제나 준비하는 자에게 뭔가 결과가 빨리 온다고, 예, 남북교류 협력 사업의 일환의 부분으로 이 평화자치도 그 부분들의 사업에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 선정했던 과제들이 좀 한두 개씩이라도 죄송합니다. 잘 좀 포함돼서 예,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도 좀 실행해 나가시면서 저희 의회에 좀 이거는 좀 예, 협의와 논의를 좀 해주시기 예, 예. 바랍니다. 네. 네,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안 계십니다. 신성장 사업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성장 사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